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의 장기 중 단 하나, 80%가 망가져도 아무런 통증이 없는 곳, 바로 신장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지훈 의사입니다. 25년 동안 노년층의 신장질환과 대사질환을 진료해온 임상의로서 오늘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소리가 들릴 때쯤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은 이미 신장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기능이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몇 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한다면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손주와 여행 가기도, 오랜 시간 외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장의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고 관리를 시작한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은 60대 중반의 한 환자분은 아침마다 붓던 발이 단 2달 만에 눈에 띄게 가라앉고 소변 검사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특별한 약을 쓴 것이 아니라 식탁 위 음식 몇 가지를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 부종이 있거나 소변에 작은 거품이 생기거나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는 증상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영상에서 저는 신장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3가지 음식을 알려드릴 겁니다.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그리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입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많은 분들이 설마 이게? 하고 놀라실 만큼 의외의 재료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 건강검진에서 어떤 수치를 꼭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장을 조용히 지키는 실천법까지 확실하게 배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되셨나요? 고혈압이 지속되면 신장의 미세 혈관들이 손상을 받게 돼요. 마치 수도관의 압력이 너무 세게 가해지면 관이 터지는 것처럼 신장의 작은 혈관들도 견디지 못하고 망가지게 되는 거죠. 당뇨병 역시 마찬가지예요. 혈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신장의 여과장치인 사구체가 딱딱해지고 기능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신장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붓고 숨이 차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증상들이 나타나죠. 하지만 이때는 이미 신장 기능의 70에서 80%가 손상된 상태예요. 만약 이 상태에서도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결국 말기, 신부전이라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투석을 받거나 신장 이식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져요. 하지만 다행히도 신장은 조기에만 발견하고 올바른 관리를 한다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장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있답니다. 이 3가지 음식은 단순히 예방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손상된 신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신장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3위에 온 음식인데 보라색 빛깔이 아름다운 가지예요. 가지가 신장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가지를 단순히 반찬용 채소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신장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가진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정말 좋은 성분이 들어 있거든요. 칼륨과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 혈압을 조절하고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과다하게 섭취하는 나트륨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이 탁월하죠. 가지 100개에는 약 23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이는 바나나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하지만의 칼로리는
바나나의 4분 수준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드셔도 돼요. 특히 가지가 보라색을 띠잖아요. 이건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때문인데요. 신장세포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손상받는 것을 막아줍니다. 미국 농무부의 연구에 따르면 안토시아닌 이 신장의 사구체, 기능을 보호하고 단백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답니다. 정수기의 필터 아시죠? 사구체는 신장의 여화,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 도쿄에서 실시한 동물 실험에서는 가지, 추출물을 투여한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신장 내 염증 수치가 40%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이는 가지가 단순히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신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마지막으로 가지에는 나스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건 가지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화합물인데요. 혈관벽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정리하자면 가지는 첫째로 신장의 여과 기능을 보호하고, 둘째로 염증도 낮추고, 셋째로 혈액순환도 개선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슈퍼푸드라고 설명드린 거예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져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건강한 분들이라면 가지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지구이를 해서 드시거나 전통적인 가지나물을 만들어 드시는 것을 추천해요. 가지구이를 할 때는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시고 소금 대신 마늘이나 허로 간을 맞추시면 더욱 좋아요. 가지나물을 만들 때는 가지를 먼저 소금에 절여 쓴 맛을 빼신 후 살짝 데쳐서 들깨가루, 마늘, 파와 함께 무치시면 됩니다. 간장은 평소에 절반만 사용하시고 대신 마지막에 들기름을 한 2방울 떨어뜨리면 영양가도 높아지고 맛도 더욱 좋아진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가지를 얇게 썰어서 된장국에 넣어 드시는 것도 좋아요. 된장에 짠맛이 있으니 추가로 소금을 넣지 마시고 두부와 함께 끓이면 식물성 단백질까지 보충할 수 있어 일석이조해요. 이제 2위 음식을 발표할 차례예요. 과연 어떤 음식일까요? 바로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양파입니다. 양파가 2위에 오른 이유는 바로 케르세틴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양파에서 매운 향이 나죠. 그게 바로 케르세틴 때문이에요. 이 성분이 강력한 항염작용을 합니다. 이란의 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케르세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의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보고했어요. 케르세틴의 신장 보호 효과는 정말 뛰어나요. 이 성분은 신장 내 염증성 물질의 생산을 억제하여 신장 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당뇨병성 신이나 고혈압성 신에서 나타나는 염증 반응을 현저히 줄여 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또한 양파는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짜게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가는 이유는 과다한 나트륨을 걸러내느라 신장이 무리를 하기 때문인데 양파의 칼륨과 황화합물이 이런 나트륨을 효과적으로 배출시켜 줍니다. 양파 100기에는 약 160mg의 칼륨이 들어있고 알리신과 사이클로알린 성분이 풍부해요. 이 성분들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 순환을 개선시켜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양파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고혈압 발생률이 20% 낮았다는 연구도 있어요. 고혈압이 신장 건강에 최대적이라는 정정지만
점을 생각하면 이는 정말 놀라운 결과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양파의 색깔에 따른 효능차예요. 여러분, 양파가 흰색도 있고 자주색 양파도 있죠. 흰 양파보다는 자주색 양파가 더 많은 케르세틴을 함유하고 있어요. 자주색 양파가 조금 더 효과가 좋죠. 양파의 또 다른 놀라운 효과는 혈당 조절이에요. 양파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당뇨병이 신장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생각하면 양파는 정말 다방면으로 신장 건강을 보호해주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양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양파 드시고 속이 쓰리신 분들 계시죠? 위장이 약한 분들이에요. 또한 양파를 먹고 나서 입냄새가 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특히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분들은 생양파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양파차를 추천해요. 양파 한 개를 얇게 썰어서 물에 끓여 차로 마시면 매운맛은 줄어들면서도 유익한 성분들은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껍질까지 함께 우르세요. 케르세틴 함량이 더욱 높아진답니다. 양파 껍질은 보통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알맹이보다 껍질에 영양소가 더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파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30배나 많은 케르세틴이 들어있어요. 양파차를 만들 때는 양파 두세 개를 껍질째 깨끗하게 씻은 후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물 1L와 함께 30분 정도 끓이시면 됩니다. 처음 10분은 센 불로, 나머지 20분은 약한 불로 끓이시면 양파의 영양소가 충분히 우러나옵니다. 하루에 2-3잔 정도 마시시면 적당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양파를 볶아서 드시는 것도 좋아요. 양파를 볶으면 단맛이 나면서 매운맛은 줄어들어서 드시기 편해집니다. 볶을 때는 올리브 오일을 조금만 사용하시고 약한 불에서 캐러멜색이 날 때까지 천천히 볶으면 달콤하고 맛있는 볶은 양파가 된답니다. 그럼 이제 정말 궁금하셨을 1위 음식을 발표할 시간이에요. 혹시 어떤 음식일지 짐작해 보셨나요? 정답은 바로 검은 콩입니다. 콩이 신장에 좋다고 하며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 신장에 나쁘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만 맞는 이야기예요.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오히려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검은 콩이 인류에 옳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검은 콩은 고품질의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동물성 단백질을 분해할 때 생기는 요소나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들은 신장에 상당한 부담을 주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이런 유한 부산물이 훨씬 적게 생성된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한 신장질환 환자들이 동물성 단백질만 섭취한 환자들보다 신장 기능이 더 잘 유지됐다고 발표했어요. 검은 콩 100개에는 약 21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계란이나 고기에 비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검은 콩에 단백질은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량 유지에 도움을 주어 고령자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한 검은 풍부한 이소플라본과 안토시아닌은 혈관 건강을 발간대로 개선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가장 많이 공급받는 장기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혈관이 건강해야 신장도 건강할 수 있어요.
검은 콩의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의 경우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혈관 건강이 악화되기 쉬운데 검은 콩의 이소플라본이 이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미국 신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이 신장의 사구체를 보호하고 단백뇨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사구체는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핵심 부위인데 여기가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검은 콩에는 또한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사포닌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신장 건강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이 딱딱해져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검은 콩에 섬유질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에요. 검은 콩 100갱에는 약 10기계씩이 섬유가 들어있는데 이는 변비 해소는 물론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시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신장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또한 검은 콩에는 엽산, 마그네슘, 철분, 아연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해요. 특히 마그네슘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혈관 독성 물질의 농도를 낮춰 줍니다. 그런데 검은 콩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퓨린이라는 성분이 다소 들어 있어서 통풍 환자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양으로 드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통풍 환자분들도 적정량은 드실 수 있어요. 또한 검은 콩에는 올리고당이 들어있어서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된답니다. 검은 콩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검은 콩밥이에요. 평소 드시던 쌀의 검은 콩을 20에서 30% 정도 섞어서 밥을 지으시면 영양도 풍부하면서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일석이조의 효과죠. 검은 콩밥을 지을 때는 검은 콩을 미리 4-5시간 정도 물에 불려두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더 좋아집니다. 압력솥을 사용하시면 더 부드럽게 익혀서 드실 수 있답니다. 또한 볶음 검은 콩으로 차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아요. 검은 콩을 프라이팬에 볶아서 고소한 향이 날 때까지 볶은 후 뜨거운 물에 우려내면 구수하고 맛있는 검은 공차가 됩니다. 카페인이 없어서 언제든 드실 수 있고 특히 잠들기 전에 마시면 마음도 편안해진답니다. 요즘엔 검은 콩, 스무디도 인기가 많아요. 검은 콩을 미리 삶아서 냉동해 둔 후 바나나, 사과와 함께 갈아서 드시면 맛있고 영양가 높은 간식이 됩니다. 여기에 견과류나 씨앗류를 조금 넣으면 더욱 영양가가 풍부해지죠. 검은 콩으로 만든 두부나 두유도 좋은 선택이에요. 시중에 파는 검은 콩, 두유를 드시거나 직접 검은 콩을 갈아서 콩물을 만들어 드셔도 된답니다. 자, 지금까지 신장 건강에 좋은 음식 3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음식만으로는 부족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쁜 생활 습관을 계속하면 당연히 신장이 건강해지기보다는 어렵겠죠.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해야 진정으로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생활 습관은 여러분의 신장을 평생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보석 같은 정보예요. 첫 번째로 물 섭취량을 적정하게 유지하셔야 해요.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에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
이것도 적정선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루에 8잔, 즉, 이 L을 마셔야 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개인차가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1, 오후에서 2L 정도가 적당하지만 활동량이 많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날에는 더 마셔야 하고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줄여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양을 정하셔야 합니다.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에 각각 한 잔씩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드시면 신장에 부담도 적고 수분 흡수도 더 효과적이랍니다. 두 번째는 소금, 섭취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12에서 13지개 소금을 섭취합니다. 이는 WHO 권장인 5객의 2배가 넘는 양이에요. 소금을 줄이는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국물 요리의 간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대신 다시마 멸치로 우린 육수를 진하게 내서 감칠맛을 높이세요. 김치나 젓갈류는 적게 드시고 생야채나 과일로 반찬을 대체하시면 좋아요. 소금을 사용하실 때는 정제염보다는 천일염을 쓰시는 것이 좋아요. 천일염에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 있어 나트륨의 해로운 작용을 다소 완화시켜줍니다. 하지만 천일염이라고 해서 많이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세요. 또한 허브나 향신료를 활용하시면 소금을 줄이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마늘, 생강, 후추, 계피, 로즈마리 등을 활용해 보세요. 세 번째는 약물 복용에 주의하시는 것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드시는 약물들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해열 진통제나 소염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이런 약물들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신장의 여과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관절염이나 근육통 때문에 이런 약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부 한약이나 건강기능식품도 주의가 필요해요. 천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거는 아니랍니다. 약을 복용하실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신장 건강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고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약물로 처방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혈압과 혈당을 가정에서도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에요. 신장 건강에 가장 큰 적이 바로 고혈압과 당뇨병이라는 사실 기억하고 계시죠? 요즘은 혈압계나 혈당 측정기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측정해서 기록해 두시면 의사 진료받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혈압은 아침에 일어나서와 저녁 잠들기 전에 측정하시고 혈당은 공복 시와 식후 2시간 후에 재시면 됩니다. 혈압 정상 범위는 120에 80 이하이고 공복 혈당은 100 이하가 정상이에요. 이 수치들이 지속적으로 높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검사예요.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했죠.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어 가율은 신장 건강의 핵심 지표예요. 이 수치들은 6개월에 한 번씩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3개월마다 검사받는 것이 좋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 답해 드릴게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신장 건강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오해들을 풀어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먼저 물은 정말 많이 마실수록 좋은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아니다 해요. 물론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신장은 하루에 약 180의 물을 여하는 일을 합니다. 이미 엄청난 양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과도한 물을 추가로 처리하라고 하면 신장이 지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과도한 수분 섭취가 부종을 악화시키고 심지어 폐에 물이 찰 위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수분 섭취량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변 색깔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연한 노란색이면 적절하고 너무 진면 수분이 부족한 것이고 거의 투명하면 너무 많이 마신 것일 수 있어요. 단백질은 아예 피해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아요. 이것도 큰 오해예요. 신장이 많이 나빠진 상태가 아니라면 적정량의 단백질은 꼭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단백질이 필수적이에요. 다만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고 총 섭취량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0.8에서 1.2g 정도가 적당해요. 7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56에서 80삭 정도의 단백질을 드시면 됩니다. 이는 검은 콩밥 한 공기,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정도의 양이에요. 칼륨이 많은 음식은 모두 나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신장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신장 기능이 정상이거나 약간 떨어진 정도라면 칼륨이 많은 음식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거든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말기 신부전 상태라면 칼륨을 제한해야 할 수 있어요.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져서 심장 리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30 이상인 분들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적극 드시고 30 미만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해서 칼륨 섭취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과일은 당분이 많아서 신장에 안 좋은가요? 라는 질문도 자주 받아요. 이것도 오해예요. 과일의 당분은 정제당과는 달라요. 과일에는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오히려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사과 반 개 또는 오렌지 1개 정도가 적당해요. 포도나 바나나 같이 당분이 높은 과일은 조금 더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크레아틴닌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라고 걱정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크레아틴인 수치는 나이, 성별, 근육량에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육량이 많은 분들은 크레아틴인 수치가 높을 수 있고 반대로 근육량이 적은 분들은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크레아틴인 수치보다는 EFF를 함께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운동은 신장에 좋은가요? 나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당한 운동은 매우 좋다고 답하겠습니다.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도한 운동은 피하시고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 3에서 4회 한 번에 40분 정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운동 전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운동 중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중단하세요. 이제 신장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검진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언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신장 기능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혈액 검사에서는 크레아틴닌, 요소질소, 사구체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 혈뇨, 현미경적 소견을 보시면 내 크레아틴닌, 정상치는 남성의 경우 0.7에서 1.2, 여성의 경우 0.6에서에서 1.1이에요. 하지만 수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FR을 함께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FRR이 60 이상이면 정상 30에서 59면 중등도 신장기능, 저하 15에서 29면 심한 신장기능, 저하 15 미만이면 신장기능 부전으로 분류됩니다. 검사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분들은 1년에 한 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이미 신장질환 진단을 받은 분들은 3개월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소변 검사에서 주목해야 할 지표들을 설명드릴게요. 단백뇨는 정상적으로는 하루에 150ml여야 하는데 이보다 많이 나오면 신장의 여과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혈뇨는 소변에 적혈구가 섞여 나오는 것으로 신장이나 요렇게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투석은 정말 마지막 단계에서 고려하는 치료법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72세 김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정기검진에서 크레아틴닌 수치가 2.3까지 올라가서 신장내과에서 3단계 만성신장질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투석해야 하나 하고 많이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아직 투석 단계가 아니라며 식단, 조절과 생활습관 개선을 권하셨어요. 3개월 후 검사에서 크레아틴인 수치가 2위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1.8까지 개선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1.6까지 낮아져서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 할아버지께서 특별히 한 것은 없었어요. 그저 올바른 음식을 꾸준히 드시고 나쁜 습관을 끊고 적당한 운동을 하신 것뿐이에요. 이처럼 올바른 식습관 개선과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도 신장 건강을 지키고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68세 박씨 할머니가 있는데요.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합병증으로 단백뇨가 심하게 나오시던 분이었습니다. 하루에 단백뇨가 500mg이나 나와서 의사 선생님도 걱정하셨죠. 이분께서도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흰쌀밥 대신 검은 콩이 들어간 잡곡밥으로 바꾸시고 매일 양파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검사에서 단백뇨가 200mg으로 줄어들었고 1년 후에는 정상 범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신장 건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회복 가능성이 높은 분야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음식, 터삼는 가지, 양파, 그리고 검은 콩이었어요. 이
가지는 칼륨과 안토시아닌으로 노폐물, 배출과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2위 양파는 케르세틴으로 염증을 완화하고 혈압을 조절하며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1위 검은콩은 고품질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으로 신장을 보호하면서도 혈관 건강까지 개선시켜줍니다. 생활, 습관관리 5가지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첫째, 하루 1L의 적정한 물 섭취. 둘째, 소금, 섭취량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천일염 활용하기. 셋째, 해열진 통제 등 신장에 부담 주는 약물 복용 시 의사와 상담하기. 넷째, 가정에서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기. 다섯째, 6개월마다 크레아티닌과 EGFR 등 신장 기능 검사받기입니다. 이 모든 정보가 머릿속에만 있어서는 소용이 없어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식사 때 가지나물 한 접시와 검은 콩이 들어간 밥 한 공기를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간단한 한 끼 식사로도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의 세포들이 변화를 느끼고 신장 기능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최근에 몸이 자주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주변 사람들의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검은 콩밥을 드시고 친구들과 양파를 나누어 마시며 이웃들과 가지 요리법을 공유해보세요. 건강한 식단은 혼자 실천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1년, 5년, 1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장은 여러분께 활력, 넘치는 노년을 선물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